잡는 역할의 카드는 이미 앞서 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톤파이크가 이거 나가봤자 그냥 기습 맞고 죽지 않냐? 절대 안 그럽니다. 스톤파이크 냈을 때 기습 맞을 확률은 도적전에서 저는 진짜 낮다고 봐요. 거의 실전에서 안 나오죠. 예, 치유로봇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덱은 지금 허리가 약해요. 4코스트에서 7코스트 사이에 하수인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2코스트에서 4코스트 사이에 하수인이 없어요. 이런 비율은 중요하거든요. 근데 치유로봇을 집어봤자 5코스트 적으니까 5코를 집어봤자 5코스트에 나가는 3코스트 공채, 오히려 3코스트 지금 오거만도 못한 공채죠. 그러니까 오히려 치유로봇을 5턴에 냈을 때 나에게 손해를 주는 카드고, 스톤파이크는 어차피 5턴 이후부터 쓸 수 있는 카드죠. 5코스트니까. 그때 2피 남은 상대 하수를 제거해야 될 일이 투기장에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 부대장이 첨보를 하나 베꼈을 때 은빛 부대 십자군 부대장이 좋은 카드인 이유도 6코스트에 이제 내가 조절 가능하죠. 직공 필요할 때 그냥 달리면 되고, 이제 상대 거 정리를 하면서 필드에 내 하수 하나 충원, 그 필드 역전이라는 게 엄청 큰 거죠. 그래서 돌주먹보다 좋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돌주먹어는 그냥 필드 따라가려고 내면은 상대가 몇 개 박아서 그냥 잡거나 아니면 무시를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제압기를 그냥 쓰면 1대1 교환 돼버리죠. 그리고 보통 제압기는 6코스트보다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돌주먹은 6코스트라는 건데 돌주먹 정도가 베스트인데 어차피 이미 필드를 밀려버리면은 그게 필드 역전이 안되고, 부대장은 내가 하나 끊고 남은 이제 4-2 공채로 상대가 하나를 더 끊으면 어차피 2대1 교환상으로도 좋고, 교환을 떠나서도 필드 역전을 할 수 있는 카드가 있기에 거의 없어요. 심지어 불기둥으로도 필드 정리는 가능하지만 필드 역전은 안됩니다. 근데 부대장은 때때로 필드 역전을 해내는 그 엄청난 힘이 있는 카드고, 결국 부대장이 첨보가 베껴졌을 때 어차피 거기에 카드 하나 빠진다. 신성화 같은 거 외에는 거기에 카드 하나 빠지거든요. 심지어 그냥 부대장 잡을 거 없어서 상대 하수 부대장 하나 있는데 신성화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스톤파이크 특공대의 공채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채는 5코스트한테 요구하는 공채는 아니지만은 전투의 함성까지 쳤을 때 부대장도 어차피 공채는 6코스트 공채 아니죠. 첨보랑 돌진 보고 짓는 거니까 이 정도면은 충분히 좋은 공채고, 여명의 파수병은 어차피 필드 싸움 할 때 엄청 도움을 주는 카드고, 뭐 3장 정도까지는 사실 충분히 있어도 되는데 지금의 경우는 공격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모구샹 감시자도 공격력이 너무 낮고 검은무새 드워프도 아마 안 나올 거거든요. 지금 지능검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 하수를 잡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여명의 파수병이 내 하수를 좀 살리는 느낌이죠. 근데 솔직히 이 덱은 지금 살리고 싶은 하수도 별로 없어. 4코스트 서린 2장 말고는 이게 살아봤자 어차피 나중에 제거될 하수들이거든요. 그리고 오우거 투사는 충분히 코스트 비례 좋은 공채고 첨보를 쓰면은 충분히 좋겠지만은 무작위 공격 생각했을 때 역시 여명애랑 궁합이 별로입니다. 이거 걸고 상대 거 하나 잡아야지 하고 갔는데 이제 영웅한테 가요. 그러면 다음 턴에 화작에 벗겨지고 그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저는 특공대 집을게요. 그러니까 이제 저번 방송에서도 AOS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저는 사실 AOS를 거의 모르거든요. 이제 제 형이 하는 거를 가끔 옆에서 본 거 외에는 저는 롤을 해본 적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TV에서 롤이 해도 그게 어떻게 돌아간 건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일단 AOS는 핵심이 이제 그 롤플레잉이잖아요. 내 팀에 이제 각 그 팀원들이 저마다의 역할이 있고 이제 구조물, 장기나 체스의 구조물처럼 쓰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애는 이제 딜러, 그 피가 적은 대신 상대한테 딜을 많이 넣는 식이고, 이제 어떤 애는 힐러, 애들 힐 해주는 거고, 그 탱커가 있죠. 투기장은 탱커가 중요해요. 서린이 이제 투기장에서 완벽에 가까운 이제 탱커죠. 그러니까 자체로 필드 영향력이 있는 하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덱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어차피 덱이 막 300장 있는 거 아니잖아요. 30장이고 아직 다 픽을 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강 많이 하시면은 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처음부터 감이 온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느정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 정도 집었으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갈까가 좀 감이 와요. 근데 지금 이 덱은 문제가 좋은 효율의 카드는 충분히 있으나
고코스트 이후를 제외하고는 이제 중코스트 초반이나 중반 중에 상대 하수를 제거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뭐 빛의 인장 2장 있긴 한데, 그니까 내가 서린을 내고 먼저 필드를 잡으면 모를까 상대가 서린만 내도 지는 검도 없죠. 처리가 힘든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양조사로 초반에 쓰던 양조사가 가령 상대 서린을 받고 스톤파이크로 서린을 잡는다던지 그런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명회를 내고 뭐 서린을 미리 쳐놓는다고 해도 서린이 안 죽어요. 그래서 여명회가 스톤파이크보다 훨씬 좋은 카드인데도 스톤파이크를 집은 거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코스트 지금 너무 빈약한데 3코스트 그래서 하나 보충해야겠다. 이게 덱 기복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3코스트의 기본 공채가 아니고 전함 1점도 그렇게까지 신뢰되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랑이를 집으시는 게 덱 기복을 없애는 겁니다. 너무 무거워지지 않을까. 지금 무거운 덱은 충분히 맞거든요. 선턴의 기준으로 이런 카드들이 막 2장 들어와 버리면 그 판은 이길 수가 거의 없습니다. 상대가 이상하게 픽을 하거나 이상하게 운영하지 않는 한 고코스트, 7코스트 넘어가는 카드 2장 선턴이 갖고 하면은 그 판은 져요. 근데 선턴이 이제 저코 찾으려고 갈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지금 들어온다고 덱이 더 무거워지지 않을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3코스트 타이밍에 차라리 영능으로 쉬는 게 나아요. 3코스트에 내가 카드 한 장 써서 2공채 충원하는 것보다 그거 이 1점으로 상대의 허수아비 껍데기 벗겨진 거나 그 붉은 성전사나 이런 거 잡아주면은 충분히 좋은 카드인데 그것도 이프죠. 그것도 이프가 붙고 심지어 내가 이 턴에 아마니는 차이 자체 경로가 가능하네요. 아마니 내고 소청병 내면 서린 잡는데 가루바이 이 턴에 내고 2코스트 타이밍에 내고 상대가 동전 써서 서린을 냈어요. 그때 내가 3코를 충원을 해도 2코스랑 3코 합쳐도 서린 잡을까 말까죠. 그러니까 오히려 3코에 냈을 때 덱 기복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3코에 내가 냈다가 꼬여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낮은 공채는 3코스트 타이밍이 베스트입니다. 이걸 뭐 주문으로 보긴 힘들죠. 마법사 화장만 해도 2코스트니까. 그러니까 낮은 공채는 초반에 내는 게 베스트인데 문제는 초반에 내도 그 자체로 기복이 생길 수 있다. 그 카드 교환상에 그 부분을 아셔야 돼요. 여명의 경우는 2코스트에 내기가 좀 힘든 하수지만은 이 첨보를 2코만 내고 걸면서 또 필드에 2공채 하나 충원한다는 거, 그거는 사실 이제 게임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명에는 좋은 평가를 받는 거고요. 소총병은 첨보가 아니죠. 피해 1점은 마법사는 그냥 2코스트만 내도 필요할 때 피해 1점에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있으나 없으나 능력이기 때문에 소총병은 안 좋은 카드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이제 중요해요. 신성화가 맥스 몇 장인가요? 물어보시는 분들 꼭 있죠. 그리고 이미 2장이 있고 뭐 지능검도 안 나와. 그러면은 2코스트 타이밍에 차라리 하수가 내는게 신성화 막 핸드에 신성화만 있어서 써도 상대 것들 안 죽고 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마니 집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2코 하수만 보면은 4장이에요. 1코 한 장 있고 그 빛의 인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에 많이 쓸테니까 어차피 1대1 교환 카드로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카드는 코스트에 넣을만 해요. 그러니까 2코스트 하수 계산하실 때 얼음화살 첨부할 빛의 인장 이런 카드들은 초반에 충분히 교환하는 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2코스트로 간주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내가 아마니 광전사를 지금 만약에 픽을 하잖아요. 그럼 2코스트 타이밍에 2코가 나갈 확률이 높아지죠. 심지어 후턴의 경우는 동전 내서 2코 내고 또 2코 내고 그런 게 좀 수월해지죠. 그게 장점인데 문제는 항상 그럴 때 나오지는 않아요. 심지어 지금 아마니 하나 충원한다고 언제나 내가 2코스트 타이밍에 2코 하수를 충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것들 다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2코스트 하수 하나 내면은 이제 나머지 2코스트 하수들은 결국 3코스트 이후에 나가야 되는데 그게 비효율적이에요. 8코스트 타이밍에 아마니 광전사 내고 그래야죠. 그러면은 결국 카드 한 장값 못하는 거거든요. 신성화의 경우는 역시 3장까지 굳이 필요성을 못 느끼나
자기가 원할 때 쓸 수가 있죠. 아마니는 자기가 원할 때 쓰는 카드가 아니에요. 그냥 2코 남을 때 내는 거예요. 왜냐면 돌진이 없기 때문에. 하수인으로서는 부대장 같은 카드들만 자기가 원할 때 쓰는 거지, 주문은 자기가 원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교환이 안 나올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니까 빛의 인장을 핸드에 가지고 있을 때 상대가 3307 하수를 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써도 못 잡아. 그러면은 내가 카드 손해본 게 아니냐. 안 내면 그만이고 나중에 20이 필요할 때 내는 거예요. 주문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카드 교환상의 이득을, 그러니까 카드 교환상의 손해를 안 보는 게 주문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아마니 광전사는 돌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쓰고 싶을 때 쓰는 카드가 아니라 미리 필드에 충원해야 돼요. 그래서 2턴에 냈는데 상대가 33을 냈어. 33 불곰 나온 것만으로도 자체로 내가 카드 한 장을 그냥 주게 됩니다. 그게 이 카드의 리스크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3위 공채 하수가 2-3 공채 하수보다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3위 공채 하수는 상대적으로 카드 한 장 값으로 쓸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곰의 비유만 들어도 3위 하수는 곰과 교환이 되죠. 심지어 상대가 거미 전차 냈어요. 영능 1점 가능한 직업이면은 그 3위에다가 영능 더하면 1대1로 교환되죠. 근데 2-3은 또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공격력 1 차이라는 게 되게 크게 작용해요. 그러니까 공격력 1 차이라는 게 상대 영웅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못 주기 때문에 안 좋은 게 아니고요. 그 교환상에서 그 1 차이로 너무 많은 수가 달라집니다. 공격력 1이라도 더 높으면은 얘가 카드 한 장 값으로 쓰이는데 공격력 1이 낮은 바람에 카드 한 장 값으로 못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나마 아마니는 경로가 있기 때문에 법사의 경우는 아마니의 테크가 엄청 올라가죠. 2코에 그냥 하수 낼 거 없어서 낸 건데 영능 더하면 서린과 1대1 교환이 되기 때문에 법사의 경우는 엄청 좋은 카드고, 단지 나머지 직업은 2코스트의 하수를 내는 게 베스트라고 해서 무조건 2코를 많이 픽하지 마시고요. 2코에 물론 하수가 나가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영능이 나오면 손해죠. 하지만은 과연 이 카드가 그러니까 내 덱에 필요한가? 다른 2코스트 하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를 하셔야 돼요. 덱을 구성하실 때. 심지어 2코에 그냥 영능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신성화는 지금 신성화 3장째가 아주 절실해서 집는 게 아니고요. 혹은 아마니가 아주 안 좋은 카드여서 신성화를 집는 게 아니고요. 신성화는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다. 카드 교환을. 그러니까 차라리 2턴에 영능으로 쉬고 가고 나중에 필드 밀렸을 때 신성화 쓰는 게 거의 마찬가지죠. 일요일 날에 글쎄 제가 게임을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 이거는 천망을 집습니다. 마찬가지로 3코스트의 늑대 기수가 필드에서 그렇게 영향력이 없죠. 그냥 3코에는 영능 쓰거나 2코 쓰거나 동전이 있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제가 후턴 사기론을 주장하는 이유도 투기장은 자기가 마나 커브를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랭크 게임이랑 투기장의 제일 큰 차이 중 하나가 덱 구성에서 투기장을 마나 커브를 고려할 수는 있으나 자기가 원하는 마나 커브를 구성할 수는 없어요. 근데 랭크 게임은 자기가 어차피 넣고 빼고 자유죠. 랭크 게임은 자기가 3코스트 타이밍에 필요할 만한 카드와 그러한 확률을 계산해서 넣고 3코스트에 필요한 카드를 넣을 수가 있는데, 투기장은 3코가 안 나오고 나와도 3코스트 카드가 아닌 공채, 3코스트에 어울리지 않는 공채, 그런 카드들을 또 안 집고, 그러다 보면 지금 같은 유형의 덱이 만들어져요. 지금 거의 다 집었는데 3코 하수 하나밖에 없죠. 이거는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후턴은 그냥 첫 턴 넘기고 2턴 2코 내고 3턴 4코 내고 4턴 4코 내고 이런 식으로 마나컵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 차이 때문에 후턴이 유리한 거예요. 그 차이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드 한 장 더 가지고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동전 때문에 후턴이 순전히 유리한 거예요.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기수는 3턴에 페이드를 충원했을 때 그 가치가 오거투사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천망을 집는 겁니다. 어차피 후반에 기수도 좋고 천망도 좋아요. 근데 1코스트 차이 나고 1드로우 보죠. 이 1드로우가 후반에 얼마나 큰지는 다들 아시겠죠. 지금 좋은 픽이에요. 3코스트에 낼 거 없으면 그냥 나갑니다.
정배 광역 필요 없어요. 어차피 신성화 쓸데없이 많거든요. 3코스트 이거 도발 없는 고음으로 쓰려고 집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늑대인간 왕축이 늑대인간보다 훨씬 좋은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후반에 이제 막 직대도 가능하고 카드 교환상은 늑대인간보다 훨씬 좋은 카드지만은 이미 4코스트에는 쓸데없는 카드까지 쳐서 충분히 있어요. 그 기사는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지능건, 신성화, 천망 이런거 다 4코고 왕축도 4코죠. 4코가 막 폭발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후턴 집는다면은 3코스트가 혹시 필요 없을지 모르는데 내가 선턴 집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늑대인간이 좋습니다. 저코가 충분히 있어요. 2코 지금 4장에다가 1코 1장에다가 빛의 인장 2장 안가품으로 시작을 하는게 페이드 충원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페이드 싸움 할때 그니까 늑대인간은 성기사 비밀들은 안가품 외에는 다 카드 한 장 값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니까 엎드려 있죠. 엎드려는 상대가 그냥 230 차수만 내도 교환이 안 되거든요. 그니까 카드 한 장 값을 못 낼 확률이 충분히 높은 카드들은 추천을 안 드립니다. 그니까 지금 제 덱에도 카드 한 장 값을 충분히 못하는 카드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집은 거고 안가품 외에는 성기사 비밀이 좋은 카드가 없어요. 가끔 좋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엎드려 때문에 킬각 맞고 이기는 경우 있고 그렇긴 한데 좋지 않은 효율의 카드들도 올빼미 같은 경우에 좋지 않은 효율이지만은 올빼미가 침묵 넣어서 그것 차이로 이기는 경우 충분히 있습니다. 좋지 않은 카드들은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카드는 정말 적어요. 어떤 카드나 다 저마다의 역할이 있는데 if가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그 카드는 안 좋은 카드가 되는 거예요. if 성기사 비밀도 안가품 외에는 if문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돼야지 눈누는 그냥 거의 뭐 그거는 if의 결정체죠. 만약 상대가 전쟁 골렘으로 나를 쳐주면 그거는 완전 if의 결정체고 나머지 비밀들도 그냥 어쩌다가 그때그때 이득을 보는데 그때그때 이득을 보는 거는 문제가 아니 그래도 언제 좋게 쓰였으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잘 된 거 아니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안 좋게 쓰인 경우도 충분히 있다는 거거든요. 어쩌다가 좋게 쓰이는 카드들은 안 좋게 쓰이는 경우들도 있을 때 그 카드 때문에 결국 내가 더 승을 했냐 더 패를 했냐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안 좋은 카드들의 기준이 정해지는 거예요. 인프 말고 if요. 제가 지금 입이 좀 말랐어요. 감기 기운이 있는데 말을 지금 너무 오래 가지고 닭 볶는 노음이요? 닭 뽑는 노음은 무조건 안 좋진 않아요. 어차피 그 투기장에서 탈진전은 잘 안 가요. 탈진전은 잘 안 간다. 보통 사제 경우 좀 예외지만은 대부분의 직업은 카드 반장도 안 뽑고 게임이 끝날 때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닭 뽑는 노음이 3코스트에 3이 문제는 전함이 이제 내 하수를 11로 바꿨을 때 대부분 손해죠. 11로 바꿨을 때 손해인데 문제는 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니까 하수 카드 하나 버리고 다음에 다른 하수를 뽑으면 돼요. 어차피 탈진만 안 간다면은 모든 카드 내 덱에 있는 모든 카드를 다 못 씁니다. 내 덱에 있는 모든 카드를 못 써요. 탈진전만 아니면 그러면은 오히려 4코스트 타이밍에 걔 3-2를 내고 어떤 거 하나 바뀌고 그냥 1-2도 페이드에 충원하는 그 기계용 정비사랑 비슷한 용도로 쓰일 수가 있고 진짜 어쩌다가 1드로 하죠. 지금 제 덱의 경우에는 주문이 좀 많은 편이에요. 3장 요것도 하수 아니니까 드로우 되죠. 3장, 4장, 7장, 8장 지금 제 덱에 8장이 있는데 예, 다 픽 못했죠 아직. 그러니까
예, 좋은 카드는 아니에요. 좋은 카드는 확실히 아는 게, 만약에 3코스트 33이었으면 얘기가 달라졌을 겁니다. 3코스트 33이었으면 기본 공채인데 3이면은 랩터 값이죠. 그니까 능력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 그냥 돌려받는 건데, 능력도 풋내기보다 구린 거예요. 근데 공채가 기본 공채가 아니기 때문에 안 좋은 거고요. 만약에 2코스트 3이었다 그러면은 그 카드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놈 실험가가 만약에 2코스트 3이었으면은 조건부로 이제 1드로우, 조건부 1드로우에 만약에 드로우를 못해도 서린 같은 초반부터 쓸 하수가 아니라면은 그 1례 닭이 그렇게까지 큰 페널티는 아니에요. 성기사 비밀은 뭐 그렇게고요. 지금 늑대인간 침투연을 픽하면 안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2코스트 베스트 공채는 3위 하수가 젊은 양조 3장밖에 없습니다. 2코스트 그니까 기본 공채가 2 또는 3인데 3이 더 좋다고 말씀드렸죠. 2만 3장이에요. 그 1코스트에 쓸모없는 카드 한 장 있어요. 이것도 1턴에 나가거나 상대 무기에 안 깨면은 대부분 이것 때문에 내가 그 차이로 게임 질 수도 있는 망카드예요. 그러니까 망한 카드가 이미 하나가 있는데, 늑대인간 침투연도 1턴에 나가지 않는다면은 이게 그렇게까지 좋은 카드가 아니죠. 이게 그렇게 좋은 카드인 이유는 1턴에 먼저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순전히 평가를 높게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빛의 인장이 또 2장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 쓸데없거든요. 2점 필요한 상황이, 이게 초반에 그냥 들고 갔다가 한 장 더 들어오면은 결국 상대가 랩터만 계속 내주면은 1대1 교환 겨우 되는 거고, 그래봤자 코스트도 같죠. 하수 충원이 안 되는 거니까 2점이 지금 너무 많은 상황이고, 심지어 신성화 3장이에요 2점 필요할 때. 그리고 스톤파이크 특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늑대인간 침투는 지금 롤이 너무 겹쳐요. 그래서 그런 점 생각하면 안가품을 짚는 게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그 트레블랑카님은 투기장 신성화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3장은 너무 집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카드 몇 장을 집냐는 이 카드가 몇 장까지 필요한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카드들이 어떤 게 나왔을 때에 따라서 그 개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신성화 가령 맥스 3장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신성화랑 이제 그 어린 용매랑 그 다음에 그 멀록 약탈자 나오면은 그러면 신성화 안 집습니까? 그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성화가 3장까지 필요 없는 거는 맞는데요, 신성화까지 3장까지 충분히 필요는 없지만은 다른 카드들이 신성화 값을 못할 경우엔 그냥 신성화를 가지면 집으시면 돼요. 4장째 픽도 마찬가지고요. 5장째는 그게 확률이 좀 낮지 않나요? 신성화랑 같이 나온 카드들이. 저는 3장을 볼게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의미가 없는 게, 저는 일단 신성화 3장의 맥스라고 생각해요. 2장이나 3장이면 충분해요. 근데 4장째 나왔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2카드가 별로면은 신성화 4장을 집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카드는 사실 보편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맥스의 기준이 있는 거지 맥스 기준은 없습니다. 불기둥도 마찬가지예요. 불기둥 베스트가 저는 2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불기둥이 3장 있다고 해서 그분이 이제 비정성 유저가 아닌 겁니다. 다른 카드들보다 그냥, 심지어 후반 드로스함에 불기둥은 아무튼 상대 하수 하나 이상한테 4점의 피해를 입혀요. 1대1 교환으로 써도 그 어린 용매 같은 것보다 훨씬 좋죠. 그래서 맥스를 물어보시는 분들은 그게 아주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한 장 집었을 때 2장째부터 그 가치가 떨어지는 카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맞는데 그게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값이 될 수가 없어요. 맥스는 참고용으로는 맥스를 어느 정도 알아두시는 것도 도움은 됩니다. 이거는 성견자 집을게요. 이런 경우에는 신의 축복.
낙스라마스 망령도 3코스트 기복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데 4장이면은 그래도 기본 모인 거예요. 4장이냐 5장이냐가 솔직히 큰 차이가 아니고 보막이나 왕축을 걸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만은 낙스는 어차피 그냥 밀림 표범의 상위 호환, 밀림 표범은 체가 너무 낮죠. 얘는 어차피 어떤 하수든 안 죽을 수 있다라는 1P 하수만 아니면은 이프문이 붙기 때문에 어쩌면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점에서 낙스는 그냥 그 보편적인 3코스트의 이상 혹은 이하로 쓰입니다. 일단 돼지고리의 성견자보다는 낙스가 약간 안 좋은 카드로 평가를 받아요. 일단 신축의 경우는 이 카드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코스트 이론이랑 비슷해요. 고코스트 하수 이론이랑 비슷한게 능력 자체로 치면 8코스트에 아주 걸맞습니다. 오히려 8코스트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능력 자체는 생명력 8회복의 카드 3장이면은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7턴까지 아무튼 못 쓴다는 거. 8턴에 썼을 때 이걸로 드로우 챙겨서 내 영웅도 살고 그 차이로 결국 이겼으면은 신축이 캐리한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K2자들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부분이죠. 내가 어차피 유리한 상황이면은 8코스트에 요거 안 쓰고 드로우도 안 보고 그냥 전쟁 골렘 내도 이깁니다. 심지어 8코스트에 막강 에너지 연차 있죠. 8코스트 타이밍의 보편의 경우 신의 축복으로 드로우 3장 보는 것보다 막강 에너지 연차 그냥 내는 게 나아요. 모든 카드가 카드 한 장이죠. 그러니까 파이턴을 기준으로 치면은 어차피 막강 에너지 연차가 난 거고요. 근데 어차피 10턴 이후의 기준도 있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게 항상 8턴에 쓰는 카드가 아니니까 9턴, 10턴, 11턴, 12턴 이렇게 다른 경우에 쓰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로 치면 막강 에너지 연차 같은 것보다 훨씬 좋은 카드로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능력 자체는 아주 좋은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투기장에 11승을 할 때까지나 3패를 할 때까지 하는 게임인데 신의 축복으로 인해서 내가 이기는 판이 거의 안 나와요. 그게 아쉬운 점인데 그마저도 생명력 회복이 있기 때문에 도적의 전력 질주보다는 훨씬 가치가 높습니다. 도적은 전력 질주 쓸 시간이 진짜 없어요. 근데 얘는 한 턴에 벌 수 있는 생명 힐량이기 때문에 뭐 평신이 꼭 되게 있냐 없냐를 떠나서 얘는 그래도 상급 카드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글쎄 레아의 개꿀 카드로는 안 칩니다. 일단 그 트럼프 리스트 라인은 서린 라인에 있어요. 상급 그 바다거인이 있는 라인이죠. 그 최상급에 있어요. 그 특급까지 들어갈 만한 카드는 아니에요. 특급에 들어갈 만한 카드는 정의의 칼날 같은 카드고 신의 축복보다는 보통 응징 경로가 들어오는 게 덱에서 더 이득을 봐요. 어차피 투기장 게임을 그렇게 길게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축복은 응징 경로보다 약간 더 좋거나 약간 더 안 좋게 쓰이는 정도? 그 정도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응징 경로도 아까 뭐 제가 그렇게까지 좋다고는 말씀 안 드렸죠. 정칼이 카드를 훨씬 아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신의 축복으로 8턴 이후에 3드로 보는 것보다 정칼은 심지어 동전 쓰면 2턴부터 쓰죠. 2턴에 내고 3턴부터 쓰죠. 그 필드 영향력과 내 하수들을 원래보다 더 잘 안 죽게 하는 게 3드로 생명점 8점보다 훨씬 큰 가치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카드의 평가 기준이 그 필드와 카드 교환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카드는 필드보다 좀 더 카드 교환 근데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신성화를 썼을 때 어차피 필드에 도움도 주고 카드 교환상의 이득도 보는 거죠. 대부분의 카드들은 결국 필드나 카드 교환에 도움을 줘요. 이거는 그러니까 낙스가 어차피 3코스트 평균 이상의 하수가 아니기 때문에 허사비 골렘 같은 하수였으면 고려를 해봤겠지만은 낙스는 어차피 자체로 카드 2장 값을 요구하는 카드는 아니에요. 낙스 막 있는 대로 키우고 낙스 세스 메이커 그런 거 없습니다. 왕축도 없어요 제 덱에는. 그러니까 신축을 집긴 했는데 이걸 아주 이 카드에게 많은 기대를 해서 집은 게 아니에요. 라그나로스의 경우는 얘기가 다르고요. 1픽에서 충분한 기대를 가질 수 있었죠. 서린보다 좋은 카드니까. 근데 K2자드와 신축의 경우는 어차피 8코스트가 이 카드가 과연 이 11승을 하거나 3패를 할 때까지 하는 이번 판에서 몇 번이나 쓸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K2나 신축은 그냥 옵션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것들은 필수가 아니고. 라그나로스는 1픽이었으니까 필수였고. 예, 라그는 특급이에요. 켈은 밑에 보통 위치를 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